주택관리 사회권리의 이번 시간은 제13강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고자산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부터 다시 쭉 이어서 보면 재고자산 회계처리, 상품 회계처리 일단 우리 정기에서 이월된 기초금액이 70원, 차기로 이월되는 기말금액이 170원일 때 이번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200원이고 이번에 매출된 금액이 원가 100원짜리를 150원에 매출했을 때 이것을 매출될 때마다 그것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계속기록법이다 그랬어요. 계속기록법 처리는 그래서 전기 기초금액이 지금 70원이 넘어온 상태에서 매입한 금액에서 상품을 200원짜리를 매입하면 현금 200원 지급하겠죠. 그럼 매입액이 차변에 기록이 되겠죠. 이것을 매출했을 때 대변에 매출을 150원 하고 현금이 150원 들어오겠죠. 여기에 대한 원가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원가 100원짜리가 뭐냐면 매출된 상품에 대한 원가다. 그래서 상품이 100원이 빠져나가면 차대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에 170원만큼 기말재고자산이 당연히 남게 되겠죠. 이것이 계속기록법이고, 계속기록법은 매출될 때마다 매가하고 원가를 기록하니까 이익 50원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방법, 이것이 계속기록법입니다. 근데 반면에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은 기초에 이제 매입액이 70원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은 똑같죠. 매입은 상품 200원, 현금 200원 하면 매입액이 200원 들어오겠죠. 이때 매출이 됐을 때 그냥 상품을 150원을 매출액으로 쓰고 현금이 150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원가는 계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매가가 150원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면 기중에는 매가로만 기록하고 원가를 따로 기록하지 않으니까 이익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결산일이 되면 창고에 가서 실지 재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지금 170원이다. 170원. 그러면 대변에 170원이 되면 차익이 대변이 얼마만큼 더 크냐면 50원만큼 더 크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익. 그래서 차변에 그만큼 상품 50원 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익 5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서 차대변을 맞추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말에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중에는 매가로만 기록하고 기말에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는 방법, 이것이 실사법이다. 실사법. 이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회계처리 방법을 볼 건데요. 지금 중에서 이제 실사법,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그냥 상품으로 회계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상품 계정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 채무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상품을 매출했다가 매출 환입이라는 것이 있고 매출 애누리라는 것이 있고 매출 할인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를 10개 팔았는데 그 중에 2개가 불량품이다. 그래서 2개가 반품돼서 돌아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환입이다 그랬습니다.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출을 10개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정상품은 아닌데 쓸 수는 있다 그거예요. 대신 값을 한 10원씩 깎아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출 애누리다 그랬습니다.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이거를 30일 안에 갚아라 그랬는데 만약에 10일 안에 갚으면 3%를 깎아주겠다.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일 안에 갚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깎아줘야죠. 3%를. 이것을 매출 할인이다. 회계처리가 뭐 총액법과 순액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 그래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또는 반대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같은 거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이라는 거래하고 매출 환입이라는 거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100원어치를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했는데 매출됐다가 일부가 돌아왔다. 100원어치가 돌아왔다. 환입됐다. 그러면 매출됐다, 환입됐다 그거예요. 매출됐다, 환입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돌아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현금 돌려주면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우리가 상품이라는 회계 처리를 상품 계정 과목 하나만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차변의 상품 대변에 현금 나오면 이게 매입인지 또는 매출 환입인지 거꾸로 뭐 매출인지 매입 환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우리가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상품 계정 하나만 쓰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계정을 그 내용에 맞게 여러 가지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계정 하나만 쓰는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상품 사올 때는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자. 또는 상품을 판매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자. 그리고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기로 이월되죠. 이월될 때는 상품 또는 이월 상품이라는 상품 계정을 쓰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삼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매입이라는 비용 계정,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그리고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삼분법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분법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매입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매입할 때는 매입이라는 비용 계정을 쓰자. 차변에 매입. 이상으로 13강 내용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14강 내용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